나 안다 이거야 지금. 얘가 뭐 영화 열심히 검색하거든. 이 친구가 하주하고씩 그렇게 저 도서 대출실에 가서 신의 21을 보고 와요. 예전에 비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런 알바가 있어요. 영화를 보지 않고 친구를 시켜가지고 영화를 보게 한 다음에 그 내용 요약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학교 가서 자기랑 성적이 비슷한 애들한테 영화 안 본 척하고 본 얘기하는 그 알바하던 게 저예요. 영화 셔틀이네요. 영화 셔틀. 아마 이 영화 보시면서 혹시 자비의 논란이 떠오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중에 적어도 한 분 정도는. 그죠? 저 끄덕끄덕 하시네요. 자비의 논란. 좀 좋으시는 것 같은데. 사실 자비의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제2의 프랑스 오종이라는 평단의 어떤 평을 받았습니다. 근데 자비의 논란이 나왔을 때 프랑스 오종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건 그건 자비의 논란에게 약간 악평이었어요. 너도 결국 저렇게 잠깐 반짝이다가 결국 사그라들 것 같다. 초반에 어떤 반짝반짝이는 재능은 있는데 결국은 너도 소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격찬이 아니라 폄하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자비의 논란을 최근에 이렇게 보신 관객들은 아마 오늘 프랑스 오종을 보셨을 때 되게 결이 비슷하네, 느낌이 비슷하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가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프랑스 오종이 지금껏 갖고 왔던 그 필모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 스위밍 풀 때 8명의 여인들 때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불살랐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. 그거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. 확 불타올랐고 대부분의 이런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 감독들이 그러하듯이 프랑스 오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기 복제와 자기 변주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상수 영화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. 홍상수 영화 도대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돼지의 어머니 빠진 날과 강원도의 힘 빼고 그 다음에 생활의 오수정부터 계속되는 변주와 반복, 자기 복제, 심지어는 자기 표절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상수가 갖고 있는 그 홍상수 월드를 우리가 인정하듯이 저도 프랑스 오종 역시도 그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작품을 보게 되면 작품 자체가 사변적이거나 작품이 엄청나게 침잠하지 않아요. 그냥 그 내러티브 자체도 우리가 충분히 상업영화로서 소화할 수 있는 자장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오종 영화를 보게 되면 왜 우리는 자꾸 철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? 또는 왜 우리는 자꾸 이 영화를 보고서 내가 누구일까라는 의문, 난 누구일까, 혹은 나의 정체성, 혹은 나의 욕망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침잠하게 될까요?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섹스러라는 표피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김우정 PD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을 정말로 제일 솔직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섹스할 때라고 생각해요. 정말 내가 누군지 다 보여줄 때.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뭔가에 억눌려 있거나 제대로 된 섹스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섹스를 즐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 있다면 가장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한 데에는 섹스를 하고 있을 때예요. 섹스 전도사 이재명. 자, 이거 어떻게 그런 걸로 할까요?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 제가 여기서 얼마 전에 우리가 너희 퇴장을 지급을 했을 때 기사가 났습니다. 이 지난달 23일 CGV 압구정에서 했는데 영화 팟캐스트 CGV에서 EJPD가 한 말을 느낄 거다. 너희 퇴장을 보고 싶어. 20년 만에 러브레터에 대적할 수 있는 일본 멜로가 나타났다. 지금 노트북 필요하고 계시니까 제가 또 이 영화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지적인 섹스러다.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그걸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섹스를 통해 진짜 자아를 발견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다.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김우정 PD가 말한 것처럼 철학적인 영화처럼 자꾸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는 섹스가 정말로 그 섹스라는 성적 유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내 욕망이 뭔지 난 뭘 좋아하는지 나라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도구로서 섹스가 이 영화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야하면서도 철학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그 철학적이라는 것에 갖고 있는 함의를 말씀드리자면 철학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풀자면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거든요.
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, 그리고 난 어느 좌표에 내가 속하고 있는지를 묻는 게,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 두 개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 좌표를 찍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좌표를 찍기 위해서, 우리가 좌표를 찍기 위해서는 X, Y축 기준선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죠? X, Y축 기준선이 있어야 내가 몇 사분면에 속하는지 좌표를 찍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기준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가지가,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죽음 같은 경우가 되겠죠. 그죠? 죽음 같은 경우는, 죽음이라는 화두는 영화 속에서 좌표를 찍는데 가장 유용한 화두예요. 왜냐면 죽음만큼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주어지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가지잖아요.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좌표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그 죽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타임 투 리브 같은 그 작품, 프랑스 오종의 전작 가운데 여기에 보면 이제 프랑스 오종이 죽음이라는 걸 그 좌표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틀로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런 타임 투 리브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중심축, 아까 죽음이 X축이라면 이 Y축 정도가 되겠죠.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 오종은 끊임없이 천착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. 그 축을 세워서 과연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.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 변주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프랑스 오종 작품 가운데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. 또는 금지된 사랑, 해서는 안 될 사랑도 있고요. 법적으로 뭐 불법이고 도덕적으로 불법인, 도덕적으로 금지된 이런 사랑도 있고요. 심지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남남 간의 사랑, 뭐 여여 간의 사랑,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방금 이재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정말 끝까지 밀어붙입니다.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나인틴 녹음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재 PD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치를 합니다. 이승우 PD는 조금 생각이 다르시고요. 저희 둘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관계가 종료된다면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? 물론 저희를 뭐 예를 들어서 섹스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건 육체적인 관계에 그 끌림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글쎄요,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뭐 예컨대 뭐 동정일 수도 있고 의리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고 휴머니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어쨌든 육체적인 관계가 베이스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. 즉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프랑스 오정은 역시나 끝간데 없이 밀어붙입니다. 요 지금 마린 베트라는 주연 배우 혹시 전에 보신 분 계시다면 아마도 영앤 뷰티풀이라는 프랑스 오종의 역시 전작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다른 작품들은 원래 기존에 봤었는데 이번 두 개의 사랑을 하면서 영앤 뷰티풀이라는 작품은 다시 찾아봤어요. 아니 다시 찾아본 게 아니라 처음으로 찾아서 보게 됐습니다.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 마린 베트라는 배우가 프랑스 오종과 말하자면 이제 해상처럼 등장을 해서 이번 작품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요. 그 영앤 뷰티풀이라는 작품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제목 그대로 그 젊고 아름다운 자신의 그 육체성 그거를 끝간데 없이 밀어붙입니다. 그 영앤 뷰티풀이라는 작품은 어린 소녀가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어떤 다른 아무 이유 없이 매춘을 해요. 그 수많은 남자들과 매춘을 합니다. 근데 거기에서의 그 매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라고